사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창큐TV 긍정맨 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창큐TV 열정맨 백배종입니다. 오늘 창큐TV 첫 촬영인데 오늘 주제는 상표 등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표 등록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식당 외식업을 지금 12년부터 해서 1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마케팅 회사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변리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표 등록을 출원과 등록을 총 합쳐서 40건 이상 직접 자가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이제 직접 사장님들이 상표 등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하시면 좋은지 먼저 선 경험자로서 한번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전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 상표 등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등록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관문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름을 정한 것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름을 누구나 쓸 수 있는 저희 비근한 예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상으로 좀 거론을 해보자면 참 엄청난 맛집이 있는데 이름이 금정산성에 있는 금성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흡연소 전문점인데 이름이 금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성은 말 그대로 우주에 있는 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등록이 되나요?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꽤 오랫동안 영업을 하셨음에도 금성이라는 상호 단독으로 검색하면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코칭을 해드리고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금정산성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변경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상표 등록은 안 돼요. 금정산성 금성. 예, 금정산성에 있는 금성이라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 그대로 해가지고 일단 쓰고 나서부터는 키워드도 금정산성 맛집이라는 키워드의 상위 노출도 잘 될 뿐더러 그리고 이제 그냥 단골 손님들도 마찬가지인 게 금성을 그냥 금성해가지고 노출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를 바꾼 이름 그대로 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단순히 상표 등록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도 상표 등록도 꼭 필요한 거네요. 너무 필요하죠. 그리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조언을 드리자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상호나 등록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누군가 검색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컨텐츠 발행량이나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정확한 통계치를 낼 수가 없어요. 뭐 중복되는 게 많으면 그렇죠. 뭐 이게 내 가게의 데이터인지 남의 다 가게의 데이터인지 그렇죠.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어쨌든 뭐 그런 유사한 가게들이 상호들이 많으면 결국 내 가게 온라인상에 노출시키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우리 가게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존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네이밍이 그리고 그게 브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이 상표 등록 안 하고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주변에도 보면 이 유명 프랜차이즈들도 불구하고 검색해 보면 의외로 없는 분들이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표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된 게 연돈인가 백종원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가이드와 코칭해 주시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몇몇 브랜드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떤 브랜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브랜드를 누군가 그 상표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유명해진 걸 알고 상표 등록이 안 된 걸 알고 선점해가지고 신청해버리는 바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점한다고 해서 독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상표 출원 관련해서 심사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나 어떻게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인이 신청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누군가 뺏어 먹기 위해서 하는 건지를 사실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연산동에 그 연산동 돈가스로 유명한 이영식 옛날 돈가스라고 있는데. 아, 이영식 옛날 돈가스. 아, 알죠, 알죠. 옛날 돈가스, 그러니까 뭐 스프도 주시고 진짜 네. 옛날 경양식 돈가스를 이렇게 취급하는 맛집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저 뺏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자기 디자인하는 POP나 포스터 만드는 디자이너한테 이 대표님이 상표 등록을 의뢰를 한 적이 있대요. 디자이너가 할 줄 안 돼서 약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 됐어요. 그 개인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는 상표 등록이 거의 90% 이상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 그렇죠. 안 됐던 이유가 이영식이 아닌 사람이 이영식 돈가스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이제 독점, 내가 뺏어 먹기 위한 그런 전략은 이제 좀 예를 안 된다고 들면 보시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영식이가. 네. 내가 이영식이 아닌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영식 했으면 이영식 돈가스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이영식이 아닌데 내가 이영식이 아닌데 이영식 돈가스로 만약에 네. 가게를 운영하고 하면서 만약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네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를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표 출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 본인 이영식 옛날 돈가스가 지금 뭐 프랜차이즈나 그런 게 아닌데 그 이름을 그대로 누군가, 그러니까 출원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구나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뭐 저 상표 등록을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뭐 약간 이제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는 특허청에서도 약간 막아주는, 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표 등록은 좀 나중에 장사하면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 기획하고 이런 단계부터 상표 등록하고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도 나중에 어떻게 풀어날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감안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상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게 맞겠네요. 사업 시작한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상표 출원을 40개 이상 하고 20개. 와, 40개나 했습니까? 네. 이제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한 개. 하나 있는데 약국밀면? 약국밀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등록 운영하고 있는데 외식업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10년 이상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다 브랜드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타이밍 좋게 그 상표 등록을 자가로 등록 가능하다고 어렵지 않다고 누가 주위에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공부해보자 해서 어디 유튜브 보고 공부했어요. 그럼 직접 대표님이 그럼 40개라는 브랜드를 상표를 직접 다 하신 거네요? 제가 직접 그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뭐 텍스트만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상호를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가 상표 출원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상표 출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름부터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등록된 그 이름 중에 주도적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도적.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술도둑의 의미로 이제 주도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술도둑이죠. 술도적인 거죠. 그래서 주도적인데, 근데 이 주도적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의가 있잖아요. 이게 능동적이고 내가 앞서 나가지고 리드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붙여서 메뉴가 뭐 주도적 술밥이 되든 주도적 삼겹살이 되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컨셉을 고민을 했을 때 이 이름은 술집도 괜찮지만 밥집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운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메모장에 그 기본적인 컨셉을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특허청 사이트,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합니다. 근데 주도적이라는 단어 그것만 검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도 아니면 도적 이런 약간 비슷한 단어까지 같이 등록이 되는지를 봐가지고 이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단어만 딱 해가지고 봤을 때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표 등록이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발음이 유사해도 안 되고 그 앞뒤로 저 글자가 중복되어도 사실은 등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름대로 경험상 이거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특허청에 이게 출원을 하면 이것도 뭐 듣기로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떤 담당관은 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기고 내꺼졌던데 맞습니까? 최근에 이것도 주변에 있는 지인분의 사례인데 참 황당한 전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상표 등록이 되면 무조건 그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독점권은 내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예, 또 이것도 그 업체명을 좀 얘기 드리자면 동래정이라고 연산 로타리에 소고기 해장국 전 맛집이 또 있습니다. 네, 여기 너무 맛있게 잘 하시는데 그 동래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고깃집이 또 서울에서 시작했는지 그렇게 시작해서 연산 로타리에 론칭을 하신 거예요. 지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동래정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소고기 해장국집인 이 집이 계속 떴었는데 고깃집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케팅도 같이 진행하시는지 플레이스 상인 노출도 잘 되고 근데 손님들이 동래정으로 검색해서 고깃집인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내가 동래정이를 갖고 있는데 고깃집에서 지금 론칭해 가지고 어찌 보면 키워드 시장 자체를 지금 내게 지금 뺏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요 동래정 고깃집이라는 데서 내용 증명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이 왔대요. 내용 증명이 왔는데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을 저희도 이제 약간 잘 아는 분이라서 보여주셔서 보니까 담당 심사관이 잘못 등록해줬다고 얘기합니다. 실수로. 이거는 원래 동네라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더라고. 그러니까 동네라는 게 지역명이다가 정이라는 단어 하나 붙었다 해가지고 이걸 동네정이라는 전체 단어를 독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심사관이 실수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 심사관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게 등록이 돼버린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할 거면은 서로 피곤하니 그냥 서로 양해하고 넘어가자는 식의 내용 증명이 맞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해장국은 해장국대로 하고 고깃집은 고깃집대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상에 내가 뭐 노출시키는데 또 이런 부딪히는 그런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네, 결국은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는 뭐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 요번에 이 사례가 나왔으니 동래정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독점력이 확실한 이름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 완벽한 게 아니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 실전 노하우시네. 그럼 대표님이 등록할 때 네네. 저 텍스트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 뭐 몇 개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표를 들고 있는데 텍스트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그 브랜드 로고 있잖아요. 뭐 이 로고를 넣어서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제일 이제 독점력이 강한 거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이제 남들이 쓰지 않고 지금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조합해가지고 만들든지 새로운 단어를 창출하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도적 같은 단어를 저희는 외식 43번 코드인 외식업종에 관련해가지고 주로 등록을 많이 해놨는데 그중 시장이 없다고 하면 독점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긴 한데 시장에서 쓰질 않으니까 그거 주는 것 같은데 등록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텍스트로 저는 무조건 먼저 신청을 한 이후에 이 변리사님 좀 친한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로고를 변환하든지 해서 만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때 텍스트 뭐 명조체로만 등록해 놓은 이 텍스트 가지고만 해가지고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로고는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텍스트로 등록한 다음에 장악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사업화시킬 때는 로고를 만든 거를 넣어서 이제 로고 만든 걸 다시 또 승동하시는 게 좋아요. 텍스트로 내가 등록돼 있지만 그 로고 그림을 또 이 그림에 대해서는 독점력이 없기 때문에 그 텍스트와 이제 그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그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출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사실 등록돼 있는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 텍스트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상호가 브랜드가 생각나서 그걸 검색을 할 때 그 조사할 때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40개를 등록했으면 이게 예, 등록은 40개 있고 그 중간중간에 거절도 당한 거 같고 뭐 누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이의제기하면 사실은 또 보완작업이 필요한데 그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의뢰를 할까 하다가 굳이 뭐 그거 한 상표 하나 등록 만든 데서 제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냥 더 대응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뭐 마음이 편합니다.